혼자 조용히 수행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수행하는 게 나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해보셨을 텐데요. 내면의 평화와 공동체 생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리아니경에 바로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혜가 숨어 있으니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먼저 만나봐야겠죠? 바로 골리안이라는 비구입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숲에 사는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좀 떨어져서 숲속에서 홀로 수행에만 매진해온 분이죠. 그렇게 혼자 지내던 골리아니 비구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을의 수행자 공동체, 그러니까 승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푸타 존자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른 비구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자, 사리푸타 존자의 첫 번째 가르침, 바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몸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숲에서 온 수행자가 공동체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뭘까요? 바로 존경과 공경입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숲에서 혼자 오랫동안 수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좀 특별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보다 겸손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릴 거라는 거예요. 아니, 동료 수행자들한테 존경심도 하나 없으면서 저 사람이 숲속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데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하고 말이죠. 한마디로 그 사람의 수행 전체가 부정당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 다음 가르침이 좀 재밌어요. 자리에 능숙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아무데나 잘 앉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질서, 그러니까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인지를 잘 파악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선배 자리를 침범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후배들이 앉을 자리를 막지도 않는 그런 센스, 일종의 사회적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생활 수칙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 너무 늦게 들어가서 사람들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또 너무 이른 시간에 돌아와서 부산 떨지도 말라는 거예요. 행동은 항상 차분하게 경솔하지 않게 하고요. 말도 너무 많이 하거나 막 횡설수설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디테일하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뜻으로 충고해주면 그걸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좋은 친구, 그러니까 수행에 도움이 되는 도반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자기 고집만 부리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수행에 정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 날카로운 경고가 반복됩니다. 만약 어떤 수행자가 다른 사람의 옳은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럴 거면 숲속에서 혼자 뭐하러 고생하나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죠. 공감하시죠? 자,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즉 몸가짐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서 내적인 마음가짐, 수행의 진짜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감각의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개의 문이 있잖아요. 이 문으로 온갖 정보와 자극이 쉴 새 없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일일이 반응해서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도록 문 단속을 잘 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 숲에 있든 마을에 있든 수행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수행을 덧받치는 3개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 나옵니다. 첫째, 음식, 먹는 것에 있어서 적당한 양을 알고 절제하는 거예요. 둘째, 잠, 너무 잠에 빠져 있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게으름 피우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 질문이 나옵니다. 숲속의 산들 무슨 소용인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겉으로 보이는 태도도 엉망인데 심지어 자기 내면 관리, 이런 기본적인 절제조차 못한다면 그 사람이 숲에서 혼자 수행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아주 근본적인 비판인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겉과 속을 잘 닦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결과가 있겠죠. 바로 지혜입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제 그 지혜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길, 그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이 길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1단계, 세김의 확립. 이게 뭐냐면 마음 챙김을 아주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2단계, 이렇게 마음 챙김이 확고해지면 마음이 고요하게 한 곳에 머무는 집중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 3단계, 바로 그 고도로 집중된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깨트려 보는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리붓다 존자는 더 큰 목표를 제시해요. 더 깊이 있는 가르침과 계율을 공부하고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 즉 해탈을 목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정말 스케일이 크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만약 누가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숲속 수행자가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기가 왜 수행하는지도 모르네 라고 비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죠. 자, 이렇게 사리붓다 존자의 가르침이 쭉 이어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통력 제일로 알려진 또 다른 위대한 제자 마하보칼라나 존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그런데 이 질문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저기 준자씨요. 지금까지 하신 이 모든 말씀들 혹시 숲에서 수행하는 비구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사리붓다 존자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강력했습니다. 못 갈라나요? 물론 숲에 사는 비구도 이걸 다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에 사는 비구는 더욱더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 더욱더라는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숲은 그래도 방해받을 일이 적고 조용하잖아요. 하지만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유혹과 스트레스, 복잡한 인간관계로 가득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훨씬 더 철저한 자기관리와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골리아니 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수행의 의미는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즉 숲에서 갈고 닦은 내면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즉 마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내는 것. 바로 이 내면 성찰과 공동체 속 조화의 완벽한 균형, 그것이 진짜 수행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메시지가 한눈에 들어오죠. 필요한 노력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요. 네, 숲에서의 수행도 분명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마을, 즉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덕목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과 공간, 즉 여러분만의 숲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실, 즉 마을은 또 어디인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의 숲과 마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고 계신가요?